새를 보러 와요 새보라 같이 새를 봐요 새보라 함께 새를 봐요 새보라 새보라. 안녕하세요. 새를 보는 라디오 새보라입니다. 저는 혜연. 저는 루미. 저는 도리입니다. 뜨거운 여름 모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너무 더워서 쓰러졌어요. 쓰러지셨어요? 그래도 요새는 날씨가 어느 정도 꺾여서 덜 더워졌는데 진짜 더울 때는 밖에 5분만 서 있어도 땀이 줄줄 나더라고요. 근데 야외 활동을 좀만 하면은 땀띠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땀띠는 안 나요. 저는 밖에 나가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씻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땀범벅이. 그러니까 씻은 게 약간 그래서- 의미가 없어지는 느낌. 맞아요. 청취자분들도 다들 여름 잘 보내시고 가을을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네요. 하여간 여름이라는 계절은 이렇게 탐조를 꿈도 꾸기 어려운 날씨인데 이런 날씨에서도 실내에서 선풍기를 켜놓고 시원하게 탐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탐조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최근에 충남 보령시 해저터널 홍보관 인근에 설치된 CCTV 화면에 새 호리기가 출몰한다는 소식이 널리 퍼졌죠. 국도 77호선 보령 해저터널 보령 방향에 설치된 CCTV인데 이게 국가교통부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고 네이버 맵이나 카카오맵 CCTV 기능으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CCTV가 설치된 장소 앞에 철제 구조물이 있는데 무려 멸종위기 2급인 새오리기가 이 철제 구조물 위에 앉아있는 모습이 종종 목격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죠. 저도 사실 이 소식을 알게 됐을 때 이 CCTV를 하루 종일 켜놓고 새오리기가 언제 오나 기다렸습니다. 네이버 맵에서는 CCTV를 PIP 모드로 화면 한 구석에다가 띄워놓을 수 있는데 창 맨 위에 자동으로 고정이 돼서 다른 거를 하다가도 새오리기가 오면은 새오리기가 왔다 하면서 주변인들한테도 지금 왔다 이렇게 알려주고 즐겁게 함께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나요? 네. CCTV? 저는 혜연님이 캡처해주신 화면만 봤습니다. 근데 정말 약간 저희가 흔히 뉴스에서 교통 상황을 알려줄 때 보여주는 그 굉장히 위에서 찍은 도로 상황 위에 갑자기 너무 이질적인 느낌의 그 야생 조리가 딱 앉아가지고 카메라가 있는 줄도 모르지만 왠지 굉장히 귀여운 슈퍼스타 같은 각도를 알고 좀 딱 이렇게 잘 앉아있어요. 굉장히 잘 보이는 자세로. 처음에 합성을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맞아, 완벽한 위치에. 그래서 이런 CCTV로 보는 것이 정말 좋은 탐조라고 전 생각하는데 이 탐조라는 게 사실 제가 새를 좋아해서 새를 보려고 온 거니까 그 새의 삶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볼 때도 멀찍이서 관찰을 하고 소리도 별로 내지 않아야 제가 바라보는 새가 위협이나 부담을 느끼지 않겠죠? 근데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면 아무래도 새가 날게 됩니다. 그리고 새가 있는지 모르고 다가가서 새를 날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정말 미안했어요, 저는. 근데 이 탐조는 이렇게 CCTV로 보는 이 탐조는 새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정말 적습니다.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새오리기가 제가 쳐다보는지를 아예 몰라요. 무서워. 그거는 그냥 감옥 그 파노티콘처럼. 사실은 1000명의 사람이 모두 자신의 행동을 지켜보고 그러면 그쵸. 지켜보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처음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새가 마음 놓고 휴식하고 밥 먹고 하는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쳐다볼 때의 새들은 평소와는 솔직히 100% 똑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방해받지 않는 그런 맞아요. 본연의 모습. 확실히 많은. 사람이 보고 있으면 긴장을 하고 계속 경계를 하고 맞아. 계속 언제든지 쳐다보잖아요. 계속 사람이 이동하고. 있는 곳을. 맞아요. 앞으로 조금씩 걸어보고 거리를 둘러하고. 맞아요. 그래서 뭔가 새를 봐도 사실 그냥 그 새의 외형을 본 거지 생태적인 특성을 봤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휴식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면서 전 느꼈던 게 제 생각보다 깃털을 엄청 고르더라고요. 아, 깃털을 체감상 몇 시간 동안 고르는 것 같아요. 의외네요. 거의 쉴 때 가만히 있는 게 더 드물고 아. 깃털을 그냥 계속 고르는 느낌? 깃털 정비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었구나. 깃털을 고르면서 정말 별의별 모습이 다 연출이 되는데 입으로 꽁지깃을 정리할 수 있더라고요. 아, 닿는구나. 꽁지를 이렇게 부채 마냥 펼치고 고개를 뒤로 젖혀서 부리로 그 꽁지기 끝 부분을 이렇게 계속 쓰다듬는 거죠. 정돈을 하는 거죠. 쓰다듬. 이런 상황이 카메라에 비춰질 때 약간 꽁지 부분이 뒤로 가고 이 가슴 부분이 화면에 정면에 잡혀서 새오리가 고개를 위로 쳐들고 있으니까 앞면이 거의 하얗고 꽁지가 약간 공작처럼 이렇게 펼쳐진 상황. 그래서 오늘 새오리기가 아니라 들껑이 왔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약간 새오리기의 모습으로 생각이 되지 않는 그런 정도? 근데 진짜 모니터링이라는 게 너무 좋네요. 사실 저는 탐조의 매력에 빠졌던 것도 정말 뭔가 새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되면서 그 깃털 한 올 한 올의 아름다움을 알게 됐을 때 탐조에 빠졌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에어컨을 튼 집안에서도 이 그치. 한 올 한 올을 즐길 수 있다니. 정성껏 정리하는 모습을. 그리고 구조물 위에서 거의 모든 행동을 하는데 구조물 위에서 먹이를 먹는 모습이 또 자주 관찰이 됐어요. 그래서 맹금은 저렇게 잡아서 저렇게 뜯어 먹는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먹이를 먹고 나면은 아무래도 고기류를 먹은 거니까 그 피해자 먹잇감이 피를 흘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철제 구조물에 남아요. 고기가 남는구나. 흔적처럼. 근데 또 비가 오면 그게 씻겨가요. 그런 완전 것까지 자연의 약간 볼 수 섭리란 이런 거구나. 그리고 가끔은 정말 가깝게 카메라 쪽으로 아예 가깝게 다가와서 얼굴을 옆으로 맞아. 돌린 채 쉴 목만 때가 보여. 있어요. 목만 보여. 어. 그러면 되게 눈이 맹금이 음. 약간 옆에 있으니까 그게 눈으로 그 카메라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빤히 쳐다보는 맞아요. 느낌. 약간 트루먼 쇼처럼 정말 이 새가 내가 쳐다보고 있다는 거야. 사실을 아나? 약간 시선이 느껴지나? 이런 맞아요. 아니 의심을 할 정도로. 혜연님이 보내주셨던 사진 중에서도 새오리기가 저희를 쳐다보고 있는 사진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눈을 마주치는 것 같아서 기묘하고 그랬네요. 왜 쳐다볼까? 그 카메라가 이질적인 걸까요? 그 방향으로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연. 우연. 우연 아니야? 근데 되게 의외네요. 뭔가 경기를 하면서 계속 밖을 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아니, 대충 그냥. 아무데나 쳐다보고 아무데나 서 있어. 이 장소의 로드맵을 보면은 이 철제 구조물이 맹금이 좋아하기 딱 좋은 구조물인 게 보이는데 이 맹금류는 이런 높은 나무나 절벽, 전봇대 같은 높은 위치를 선호를 합니다. 높으면은 시야가 넓어지고 개방된 시야를 갖게 되면서 먹이나 천적을 잘 볼 수 있죠. 또 이곳이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이 차량은 좀 다니는데 직접적인 인간의 방해는 적은 거죠. 그래서 새오리기한테는 안전한 장소인 겁니다. 휴식할 때는 방해받지 않는 것이 좋으니까 아무래도 선호하는 환경인 것이겠죠. 그리고 보령 해저 터널이 있는 곳이잖아요. 한마디로 물가인 겁니다. 이 물 근처에는 먹이가 항상 풍부하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곳보다 물에 안 들어가는 맹금이어도 물가가 서식지로서 조금 선호된다고 합니다. 이 새오리기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 그러니까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이 CCTV 화면을 보면은 이 CCTV 상에서 도로를 표시를 할 때 어느 쪽이 보령 쪽이고 어느 쪽이 태안 쪽인지 이렇게 화살표가 나와 있거든요. 위쪽은 보령, 밑에는 태안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새오리기가 그 구조물의 바깥쪽에 앉으면 화면상에서 딱 이 화살표 위에 앉게 돼요. 그래서 보령이라는 글자가 새오리기를 가리키는 웃긴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마치 이 새오리기가 내가 보령이야 약간 이렇게 가리키는 건 거죠.
그래서 요즘은 보령이라고 거의 많이들 부르시는 것 같아요. 이 보령이가 알려진 지는 몇 개월 됐지만 요즘도 여전히 보령이 탐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알려진 직후가 거의 장마가 오고 있을 때라서 이 장마에 비가 계속 올 때는 여기가 너무 이제 탁 트이고 비를 피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보니까 별로 안 오더라고요. 비가 오면 안 와요. 근데 요즘 장마가 요즘이 아니죠?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요즘이 아니겠지만 지금은 요즘 장마가 끝난 이 시점에는 더 관찰할 기회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보라에서는 도대체 내 삶에서 거의 마주할 일이 없었던 새오리기가 어떤 새인지 보다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새오리기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6종의 맥과 중 한 종입니다. 새호리기, 영명은 유라시안 호비인데요. 이 호비가 저희가 아는 그 취미를 말할 때 호비랑 허비랑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호비냐라고 봤을 때 호비가 라틴어로 작은 매를 의미했다고 해요. 이게 근데 저희가 정지비행하는 걸 호버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새호리기도 정지비행을 하는 맥과다 보니까 이런 이름이 붙은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형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려보자면 몸 길이가 33.5에서 35cm입니다. 작군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흔히 일단은 외형을 보면 매과의 매랑 정말 흡사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둘을 놓고 봤을 때 새오리기가 몸집이 더 작고 날개도 짧고 꼬리도 짧고 하여튼 작은 편의 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게는 176에서 285g으로 굉장히 생각보다 가벼운데? 그렇죠. 맹금인데 굉장히 가볍죠. 외형은 매랑 굉장히 닮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몸 윗면은 흑갈색, 그리고 아랫배랑 아래 꼬리 덮기층 붉은색입니다. 나머지 몸은 흰색 바탕, 그런데 검은색에 세로 줄무늬가 있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흐린 눈으로 하고 딱 봤을 때 검은색, 흰색, 빨간색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러면 그 비슷한 매랑 어떻게 구별을 하는가? 우선 크기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더 작고요. 볼에 하트가 있다고 저희는 말을 하는데요. 매라는 새를 딱 봤을 때 머리에 있는 검은색 무늬가 마치 헬멧을 쓴 것처럼, 그래서 이제 볼 옆에 검은색이 투구의 옆부분처럼 굉장히 직사각형 모양으로 딱 떨어지거든요. 볼 옆에가. 그런데 새오리기는 그 부분이 하트 모양으로 흰색, 이제 검은색과 흰색의 경계 부분이 하트 모양으로 깃털이 나 있어서 저희는 새오리기를 봤을 때 저 하트로 나를 홀린다. 새오리기 이렇게 같이 새를 홀려서 원래 잡아먹는 거지만 지금은 하트로 홀리는 약간 관자놀이 부분에 하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흰색 하트. 저는 그렇게 새오리기를 기억을 했던 것 같네요. 암기하세요. 그리고 암컷이랑 수컷이 다르긴 한데 사실 외형만 딱 봤을 때는 굉장히 비슷하고 역시 맹금이다 보니까 암컷이 크기가 더 큽니다. 그리고 암컷의 배털이 조금 더 얼룩덜룩하다고 해요. 그래서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암수 구분이었습니다. 새오리기의 서식지를 살펴보면 개활지의 숲, 산림지대, 농경지, 도시의 공원에도 서식을 합니다. 마치 근데 보령이처럼 상황이 맞으면 그런 가로등이라는 구조물에서도 잠시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다양하게 살지만 높은 고도는 피한다고 합니다. 보통 열려있는 산림을 선호하고요. 세계적으로는 유럽, 아프리카 북부, 아모르, 우수리, 캄차카, 몽골, 이란, 중국, 일본 등지에 굉장히 일단 넓게 분포하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새입니다. 사는데 유라시안이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유럽은 번식지고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는 겨울을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럽과 사하라는
그 사이가 10,000km 정도로 굉장히 긴데 그래서 유럽의 연구자들은 이 새가 장거리를 여행하는 철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동에 대한 연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에 이동을 하는 동안 이제 9,000에서 10,000km 정도를 이동을 하는데 그때 한 61일 동안 두 달이나? 네, 여행이 지속이 된다고 해요. 두 달이나 가야 돼? 네. 1년에 그러는데 왕복 4달 아니야? 그치. 그럼 8달밖에 안 남는데. 그런데 8개월. 그런데 이제 이게 막 나는 바로 날아가야 돼. 그런데 이 새오리기가 직선 거리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치, 이제 그치. 좀 쉬면서 돌아, 가는 돌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오리기의 이동 루트를 보시면 별로 안 쉬는 거 이게 같은데. 유럽이고 이게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인데 여기 별로 안 사이에 쉬는 거 열대우림들이 되게 많대요. 아. 그래서 이제 막 여기서 중요하구나. 들렸다가 이제 막 비행하면서 사냥도 하고 하면서 이제 겨울을 나는 아프리카에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새오리기들 아프리카를 가면 우리나라 새오리기들은 다른 데로 가요? 동남아에서 가자. 동남아시아로 가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봄에서 여름 사이에는 우리나라에서 번식을 하고 가을에 동남아시아로 가서 겨울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것도 사실 더 짧은 가깝고 거리는 좋은 데가 아니지만 멀것 같은데 동남아도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근데 만 정도는 아닌가? 그렇지 물론 않나? 이 유럽의 새오리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동을 그치, 꽤 하면. 길긴 길다.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 동남아 같습니다. 가는 애들 많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여름 철새고요. 전국 각지에 서식하고 분포하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발견된 거는 81년에 강원도에서 1981년? 네. 별로 안 됐는데? 별로 안 됐나요? 어머. 약간 원래 막 사는 옛날부터 그런 건줄 사는 알았어. 그냥 늘 그랬듯 사는 약간 집밥구리처럼. 청소부리처럼. 어머. 신기합니다. 그래서 81년에 강원도에서 한 쌍의 번식이 확인된 이후에 꾸준히 관찰되어 오고 있다고 해요. 그 번식을 처음 한 거예요, 그때? 그렇죠. 산 거는 더 옛날일 수도 있어요. 발견 자체가 된 건 더 발견 옛날일 수도 있을 것 근데 같은데 약간 매와 새오리기를 의도적으로 구분하려는 시도가 있었을까? 그러니까요. 굳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연구자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연구자들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70, 80년대는 좀 늦긴 늦다 그래도. 그렇죠. 너무 그치. 늦긴 늦죠. 1981 1900년대 후반인데 그래도.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새오리기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새오리기가 무얼 먹고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를 잇는지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아무래도 새오리기는 맥과에 속하는 맹금류이기 때문에 크기가 큰 생물들을 아주 잘 먹습니다. 우선 새를 많이 먹는 편인데요. 제비, 돼새, 참새, 종다리 등 크기가 소형인 산새들을 먹습니다. 근데 제비 같은 경우는 엄청 빠르잖아요. 네. 그래서 제비를 잡는 새우라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새우라기는 제비보다 더 제비 같은 존재이다. 제비를 잡으려면 제비보다 빨라야 되잖아요. 새오리기도 엄청 빨리 비행을 하는 편이라서 사람들이 새오리기를 보고 제비보다 더 제비 같은 새라고 하기도 합니다. 모양도 제비랑 닮았어요. 그건 모르겠어. 크기만 다르고 모양 닮았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전 알겠어요. 확실히 근데 부리 같은 게 네. 제비 부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눈 큰 거랑.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뭔가 물론 맹금이니까 부리는 네. 이렇게 갈고리처럼 굽어져 있지만 뭔가 입이 시작하는 부분이나 앞을 향해 뾰족한 점이 닮았다. 맞아요. 약간 눈이 두 개 달린 점이 음. 닮았다 이런 느낌 아니에요? 알겠어요. 근데 새만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곤충도 먹습니다. 근데 또 비행을 잘하기 때문에 잠자리, 나방, 메뚜기 같은 날아다니는 곤충도 어렵지 않게 먹는다고 해요. 근데 잠자리보다 제비가 더 잡기 힘들겠죠? 근데 크기가 잠자리도 근데 빠르지 않아? 막 휙휙 근데 피하려면 피할 수 제비도 있을 것 같은데? 잠자리를 잡을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약간 제비가 이렇게 더 빠른 거 부등호처럼 아닐까? 이렇게 그런 거. 새오리기, 제비, 그러니까. 잠자리? 근데 약간 잠자리도 잡기 어려운 상징 같은 느낌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막 이제 뭐 먹기 잘 난다 이퀄 잠자리를 먹는다. 근데 진짜로 진짜? 요새 잠자리들이 맞아. 되게 장마 빠르긴 끝나고 하지. 엄청 그거 많았잖아요. 약간 그런 게임 같은 거 있잖아. 두더지 게임처럼 내가 팍 이렇게 하면 잠자리가 퐁 이렇게 그런 바로 게임이 있어요? 피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요즘에 손가락 이렇게 해놓으면 잠자리 와서 앉잖아요. 그런 점을 이용.
새우리기 손가락이 없어요. 잠자리들이 너무 많은데 음. 그래서 막 부딪히겠지? 라고 생각한 순간 우리한테? 부딪혀 안 부딪혀? 아 그래, 피해요. 진짜 안 약간 부딪혀. 카레이서처럼 이렇게 다니잖아. 그러니까 잠자리가 카레이서처럼. 새로운 표현. 잠자리만의 트랙. 잠자리는 카레이서다. 그러니까 스펀지처럼 아니지. 잠자리는 네모다. 또 놀랍게도 박쥐나 도마뱀도 먹는다고 합니다. 박쥐가 어디서 났대? 박쥐가 나지 뭐. 박쥐 얘기는 좀 이따 더 해드릴게요. 먹이를 먹으려고 트랙터 같은 농기구를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아, 그 농기구가 밟으면 그 뒤에 곤충들이 다 올라와서 밭을 갈면 이제 뭐 새도 놀라서 날고 벌레도 놀라서 막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농기구 새오리기가 지금 쫓아다니는 새가 되게 막 백로도 쫓아다니고 새오리기가 인기 폭발이야. 그래서 새오리기가 딱 농기구로 밭을 갈면 딱 와서 먹이를 잡아채는 거죠. 또 박쥐나 새들은 아무래도 빠르기 때문에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공률은 20% 이하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낮죠? 근데 물총새도 보면은 되게 잡기 위해 최선을 맞아. 다하는 기관들이 있었지만 그래. 결국 성공률이 낮았던 맞아. 것처럼 횟수를 늘리고 먹지만 많이 삶이 먹어야지.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새오리기는 유라시아에 사는 애인데 아프리카에 사는 새오리기는 같은 먹이에도 성공률이 높다고 해요. 왜요? 많은가? 좀 뭔가 더 성공률이 거긴 한 40%? 35에서 신기하다. 40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꽤 높지 않아요? 그 정도? 거의 먹을 게 반이잖아. 그렇지. 두 번을 어. 한 번 성공하는 그러니까 거 그 기술 같은 게 더 좋은 게 아닐까? 적응했나? 왜냐면 더. 먹는 동물들은 비슷할 거란 말이야. 그럼 새오리기 어쨌든 기술적 측면이 그러게. 다르지 뭔가 않을까? 그 뭔가 몸이 더 포식지에서 쬐끔해서 잘 빨리 적응했나 움직이나 뭐 봐요.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해가 진 이후 황혼 때에는 100여 마리 되는 박쥐들이 날아서 휴식처로 이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동하는 시간대가 잡기 쉽고 그 새벽 시간이 그 황혼을 지나서 새벽 시간이 되면은 이미 박쥐들이 휴식처에 잘 숨어 있기 때문에 황혼 때가 더 성공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0마리나 1마리를 잡는다면 황혼 때는 0마리나 한 마리 어, 못 잡거나 한 마리 잡거나 황혼 때는 1마리나 2마리 잡는다고 해요. 그래도 생각보다- 한 마리 더 잡네. 이게 생각보다 장난하나? 차이 나지 않는 비율인데 그래도 한 그게 마리라도 더 박쥐 같은 거는 한 번 먹는 잡으면 게 중요하지. 든든하잖아요. 맞아요, 맞죠. 그 한 번 먹는 게 중요하지. 맞아요. 한 끼를 더 먹느냐 안 먹느냐. 박쥐랑 잠자리를 적당히 잡으면 먹이량을 그래도 충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새오리기들은. 근데 그럼 보령이가 되게 사냥을 잘하는 거였네요? 왜 많이 가죠? 근데 그만큼 시도를 많이 하지 않을까? 근데 20%면은 근데 그러면 끼니를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 지금 생각이 되는데 보령이 약간 잘 먹었던 것 같아요. 다 진짜 충족이 천재- 안 됐을 수도 있잖아. 그거 먹고도. 뭐 그러려나? 천재 사냥꾼이야. 근데 또 청소년 새오리기들은 많이 먹어야 되니까 박쥐가 적당한 먹이는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면 박쥐는 낮 시간이나 그럴 때는 못 잡으니까.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먹이를 먹기 때문에 적응력이 꽤 높은 맹금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약간 보령이는 음. 제가 봤을 땐 참새 되게 많이 먹었던 것 진짜? 같아요. 네. 그리고 작은 새 많이 먹어. 잘 먹어. 쥐도 먹고. 근데 그럴만 할 것 같아요. 도시에는 너무 아니, 우리나라 박쥐가 있나요? 귀하지.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귀하지. 때로 막 100여 마리 이렇게 100여 다니진 마리가 않잖아. 어딜 다녀? 한 마리, 10마리 다녀도 박수 이렇게 해야 돼. 도대체 100여 마리가 그러니까. 어딜 다닌다. 여기 100마리 중에 2마리 나만 잡는 모른다는 거잖아. 거야? 그럼 10마리 중에 0.2마리 잡는 거니까 못 거의 잡는 거네. 못 잡는 거지. 1마리 미만으로 음. 가면서. 맞아. 그 이 사례는 우리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맞아요. 아, 유럽 박쥐가 쪽이나 많은 아프리카, 쪽? 아프리카 북쪽 이런 음. 데가 많은 것 같아요. 박쥐는 메인 DC가 아닐. 우리나라에서는 박쥐가 메인이 아닐 듯? 작은 새가 메인일 것 같긴 해. 근데 그만큼 곤충보다 어쨌든 더 많은 영양분이 필요한 거잖아. 다음으로는 새오리기의 번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새오리기 번식의 가장 큰 특징은 본인의 둥지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격 사실. 까마귀 등이 지어두었던 둥지를 다시 사용합니다. 자기 혼자 절대 음. 못 짓는 스타일? 안 지어요. 경고비 스타일인가 봐요. 그래서 까마귀 말고 다른 종이 만든 둥지도 사용하지만 우선 까마귀가 메인이고 까마귀가 작년이나 그해 봄에 지은 둥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왜요? 오래된 거 안 써요? 그냥 근처에 있는 거 최대한 뭐 신상인 거. 근데 작년에 음. 지은 둥지는 까마귀도 다시 쓰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미 회사해준 거야. 까마귀에도 크로우랑 레이븐이 있는데 크로우가 지은 둥지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는 말똥가리 같은 버자드나 카이트라고 아세요? 좀 꼬리가 긴 네. 그런 꼬리가 친구들, 긴 뭐예요? 긴 맹금 아, 가 지은 둥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키가 큰 나무, 전봇대 등에 있는 둥지를 활용하는데 어떤 둥지를 선택하냐는 그러니까 새오리기의 마음보다는 새오리기가 어떤 종의 둥지를 고를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둥지 모양을 보고 고르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종의 둥지를 사용할래. 이거에 따라서 둥지를 결정하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또한 참매 둥지 근처의 둥지를 선택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둥지를 선택한 뒤에도 따로 수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쿨하게 쓴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신중하게 골라야 되겠네. 수리 안 한대요. 음. 그 새오리기는 5월부터 7월 정도까지 알을 낳습니다. 다른 새들보다 좀 늦은 편인데 날아다니는 곤충, 제비가 많은 늦여름에 맞추기 위해서라고 해요. 근데 좀 늦게 지어야 다른 애들이랑 둥지 안 시기가 겹쳐. 안 겹치니까 애들이 키우고 있는데 그거를 뺏을 순 없잖아. 뺏을 수는 없지. 음. 빈 둥지 찾으려면 약간 늦지막히. 맞아. 그래서 한 개에서 4개의 알을 낳고 2일이나 3일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의 날을 부화하는데? 아니요. 낳는데? 낳는데. 그래서 하나의 알을 낳으면 일반적으로 부화에 실패한다고 합니다. 슬퍼요. 어떡해. 그래서 주로 알을 품는 건 암컷이고 28일에서 34일 정도 부화하는데 걸리는데요. 한 달이나 품어야 돼? 맹금은 오래 품더라. 귀찮아 죽겠다. 대신 어떡해, 품어줘요. 계속 품고 있어야 대신 되잖아. 품어줘요. 인간 자, 너무 알 품기에 적합하지 않은 신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내력이 알이 없어. 없으니까. 그래서 알을 낳기 전 20일부터 수컷이 암컷에게 먹이를 계속 주고 부화할 때까지 계속해서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가 태어난 뒤에도 먹이는 수컷이 가져오면 암컷이 먹이를 분배하는 형태로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래서 하루에 6번 정도 먹이를 가져온다고 해요. 진짜 바쁘죠? 그거밖에 안 가져. 왜? 6번이면 평소에 한 2번 먹나? 되게 안 근데 먹는다. 맹금 안 약간 그래? 크게 먹는 것 같아. 그런가 막 짜잘하게 막 아, 산새들처럼 약간 다른 작은 조그만 애들 애들. 엄청 먹잖아요. 계속 되게 먹잖아. 다회로 먹는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몇 시간. 24시간 먹잖아. 몸이 더 크니까 그런 어. 건가 봐. 그냥 그러니까. 크게 먹고 어. 인간이 새끼 그냥 이를 먹는 그래서 거죠. 삼시세끼 하는 것처럼 여기 36끼. 아니 근데 한 마리가 6끼를 먹는 거 아니니까. 아, 그건 새끼 그렇지.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애기들은 한 달 정도 둥지에서 살다가 서서히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2달이나 살았어. 둥지에서 나간 첫 주에서 셋째 주까지는 둥지에 가까이 있다가 이제 계속 2km 정도 야금야금 이소하는데 범위를 또 한 달 걸려? 넓혀가죠. 3달이나. 맞아요. 와. 그래서 둥지에서 나간 이후에도 최대 50일 정도 이후에 완전히 독립을 한다고 합니다. 기적이네요. 키우는데 정말 오래 진짜 걸리는 걸린다. 맹금류 완전 그래도- 캥거루족이에요. 맞아. 그리고 막 흰머리소리 버드캠, 둥지캠 봐도 거의 2-3달 동안 하잖아요. 애들이 너무 되게 천천히 큰다. 오래 커. 애들이 엄청 미성숙하게 어. 태어난. 어른처럼 또 커서 크게 거의 처음에는 완전 어. 솜털로 태어나잖아. 진짜 귀여운데. 날개도 찜하나. 맞아. 새오리기 애기들도 솜털 같아요. 그러니까 허옇고 그 이목구비는 똑같은데 맞아요. 솜털인 맞아. 거예요? 어. 어떡해. 민둘레처럼. 새오리기는 여름 철새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번식을 하는데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이기 때문에 번식할 때 뉴스에 무조건 납니다. 그리고 뭔가 이 아, 지역의 뉴스에 생물 다양성 무조건. 지표를 얘기할 때도 꼭 들어가는 새예요. 번식도 자주 하고요. 서울에서도 뭐 아차산이나 뭐 마포구에서도 번식을 하고요. 전봇대에서 했나요? 나무에서, 마포구에서는? 숲에서 전국 다양한 지역에서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까치 둥지를 많이 뺏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번식을 하러 오면은 또 이동을 하니까 둥지 지을 시간이 없으니까 다 쓰고 난 까치 둥지를 시간 너무 없다. 호로록 뺏기도 하고 까치를 공격해서 뺏기도 합니다. 공격도 해불어. 이거 그래서 완전 뺏어 가는 거네. 아싸리. 새오리기가 막 모르는 척 둥지로 다가가서 까치를 막 깜짝 놀래켜. 그러면은 까치가 놀라서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이제 앉아서 알을 내 낳아? 거야 하고 버틴대요. 까치가 아무리 와도 어머. 그 정도 뭐 당해낼 어떻게 정도는 하겠어, 되잖아. 새오리기가 그러니까. 때리면은 어. 죽는 건데. 그러니까 까치가 아무리 깡다구가 발톱이 있어도 있는데. 둥지가 남의 집에 이제 나 비켜 이제 우리 집이야 이러고 까치도 있으니까. 열심히 졌을 텐데. 와. 근데 까치는 그래도 번식 일찍 조금 해야겠다. 일찍 해. 일찍 좀 그래서 해야겠다. 뭔가 일찍 하는 까치 것도 2월에 막 이래 다 하잖아. 그래 이런 이유인가라고 생각을 와. 했어요. 근데 까치 둥지도 탐내는 새가 제법 있는 것 같아. 잘 짖잖아. 그쵸. 그렇지 그리고, 튼튼한 스타일. 그리고 종류가 많잖아. 워낙
많이 지은. 개체수가 많다고. 내 입맛대로 고를 수 있어. 아, 둥지. 입맛대로 안 고른다며요. 그리고 어쨌든 정말 여기가 여기는 까칠한 종을 보고 이제 반한 거지. 아, 저 둥지 참 탐난다 이러고. 저 둥지. 내 거 완전 해야겠어. 막 나가네. 귀여운 착한 애예요. 외모에 막 나가는. 그러니까 주거 침입해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살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주거침이 자주 하실 것 같아요. 네, 성격을 보니까. 누구 성격이야? 세월이기. 자기 둥지를 안 지으니까 주거침입 할 수밖에 없는 스타일인 거잖아. 왜냐면 까마귀 둥지 차지할 때도 어쨌든 까마귀가 막 나 내년에 다시 써야지라고 떠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까마귀 무조 까치도 완전 많이 내년에 쓰잖아. 쓰는 스타일. 어. 근데 이제 까마귀도 비슷하지. 그 세월이기가 쓰고 떠나면 솔직히 까치는 수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조금? 근데 너무 세월이기 흔적이 수리 많이 안 남지 한다는 않아? 맹금의 흔적이? 좋은 거 괜찮나? 아닌가요? 아, 그래? 근데 세월이기가 또 올까봐 걱정되긴 하겠다. 그러니까. 아 그래서 도망칠 수도 있겠네. 그치. 세월이기가 거의 장소를 알고 있으니까. 굳이 안 지을 것 같긴 한데. 또 지어야 돼? 네. 지어야지. 나뭇가지 열심히 들고 다니면서. 아 바쁘네. 까치도 그 다른 바쁘고. 맹금들을 둥지를 세월이기도 지어요? 바빠. 짓잖아요. 어. 그 막 남이 지어줄 수 없는 둥지들을 크기가 커서? 가진 맹금들 아, 있잖아요. 그건 막 그래. 몽골 어. 가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초원 소리 같은 크기가 크니까. 굳던 둥지를 누가 남이 지어줄 만한 새가 없는 걔 그러니까. 아니면 누가 봐도 이건 안 사. 거의 온막 약간 그 닭장 위에 짚을 이렇게 넓게 펼쳐놓은 듯한 그런 어마어마한 크기의 둥지 걔가 지었겠죠 뭐. 맞아.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세오리기의 섭식과 번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오리기에 대해서 저는 정말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둥지 뺏는다 이런 사실은 몰랐는데. 저도 보령이를 보면서 세오리기라는 종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이렇게 사냥도 잘하고 그런데 둥지는 자기 손으로 짓진 않지만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있는 새라는 점을 알게 되니까 보령이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네, 사랑하게 그러네요. 되었어요. 근데 되게 생각보다 음. 이동도 많이 하고 새도 활발해. 애도 오래 키우고 약간 쉽지 않은 음. 삶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맹금 약간 멀리서 보면 좀 쉽게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솔직히 그 보령이 영상 보면서 깃단장만 몇 시간 하는 쟤는 참 편하게 산다 이런 생각했어? 그 깃단장 물론 오래 걸리지만 그 저걸 하루 종일 해야 누구한테 되나? 당할까 노심초사하는 모습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치. 여유로우니까 깃단장 하는 여유 게 만만해 되지. 보여요. 그래서 아 여유롭구나 했는데 치열하게 살아왔다가 또 그만의 사연이 있었군요. 그렇죠. 맞아. 열심히 그치. 사실 거예요. 누구에게나 사연은 있네요. 맞아. 여러분 여름 철새니까 보령이를 보시려면 이번 여름 열심히 한 열심히 10월? 보시기. 늦어도. 맞아요. 그 전에 갈 수도 있죠. 그렇죠. 맞아. 9월 중순. 보령이도 동남아로 떠나야 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이미지는 1년 내내 살 것 같은 이미지인데.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에서 항상 암시랑 있을 더 것 안 같은. 하는. 약간 후후 겨울이? 괜찮아. 후, 나도 여기 해. 나 서 있겠다. 이렇게. 근데 그냥 떠나. 맞아요. 떠나는 두 달 새입니다. 떠나. 맞아. 안 떠날 것 같아. 오히려 그런 CCTV에서 만나서 맞아. 더 키면은 친밀해. 매일 유학 안 갈 같아. 것 같은 친구 있지 않아? 근데 아, 유학 맞아. 가셔요. 그런 동남아로. 거지. 그렇지. 그렇죠. 왔다 갔다 잘 하세요. 다시 올 거니까. 그렇죠. 저희 그런 만큼 보령이를 열심히 봅시다. 오늘도 세보라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새 보러 와요. 새를 보러 와요 새 보라 같이 새를 봐요 새